저는 뭐 포괄적인 의미에서 얘기가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통령이 여권을 성사시키자라고 말을 하면서 또 동시에 원하는 것이 미국 간의 대화를 북한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미국 간의 대화를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미국 간의 대화라는 것의 핵심 주제는 핵심이라고 할까요? 한 가지 유일한 주제는 결국 비핵화 문제라는 거니까 그렇게 메시지를 전달한 것은 결국 비핵화를 미국과 빨리 협의를 해라.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남북 정상회담의 조건이고 여건이 됐다라는 것을 분명히 전달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우리의 뭐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의사는 전달됐다고 판단합니다. 아직 미국 쪽의 반응, 공식 반응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통화를 할 것 같고요. 아마 외교 라인 쪽에서는 이제 그 방남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 김여정이 제안한 남북 정상회담 관리를 할지 또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여권 발언이랄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할지 궁금하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북미 대화로 이끄는 게 최종 목적이라면 물론 그 이후의 목표도 있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의 반응은 어떻게 나올 것같요 미국의 반응이 아직 공식적인 백악관 반응이나 트럼프 대통령 반응은 없었지만 NSC 관계자 반응은 이미 나왔습니다. 9일날 얘기를 하길 남북 관계 개선이 비핵화로 별개로 앞서 나갈 수는 없다. 여전히 그 한반도 비핵화가 최대한 압박이 필요하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한 것이 펜스 부통령이 이제 돌아가는 에어포스 2를 타고 돌아가는 그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갖고 또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한미일 3국은 북한 고립, 경제적 압박과 제재를 통해서 비핵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 입장이 트럼프 행정부 미국의 공식 입장이죠.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문 대통령과의 대화에서는 조금 더 외교적인 수사를 쓰긴 하겠지만 이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북한 매체죠. 조선시보는 미국이 대화 요구하도로 평화 공세 펼치는 시점이다.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관계 개선 기간에는 핵실험과 로켓 발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서 좀 해야 될까요? 지금 뭐 그런 측면은 조금 있긴 있습니다. 북한이 일단 자기들의 핵무력을 완성을 했다. 그리고 또 그 완성한 내용 자체를 지난 2월 8일에 군사 퍼레이드를 통해 가지고 이제 과시를 한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 핵무기를 개발하는 그 자체는 일단락을 맺었다. 이렇게 사실 볼 수는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 북한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이제 더해서 부가적으로 좀 더 고도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이 사실 남아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그 시기적으로 조절해 나가면서 이제 뭘 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래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만약에 미북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미국 측에 있어서 좀 북한이 좀 그 진정성 어린 뭔가 태도를 보일 경우에 대화도 가능하다. 대화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런 것에 좀 맞추기 위해서라도 자기들이 이제 일단 첫 단계로서는 자기들이 소위 그 핵 미사일 시험 자체 하는 것을 모라토리엄 소리 일단 중단하는 그런 것을 선할 용의가 있다. 이것을 위한 회의를 미북 간에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다자간의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식의 이제 근데 북한 아마 다자간의 그 회담은 바로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앞으로 미국 간의 대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핵국가 대 핵국가의 대화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자기들은 이제 앞으로 핵 무력을 정강하기 위해서 더 이상 핵실험이라든가 그것을 안 할 가능성도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자고 하는 건 이건 곧 비핵화 문제가 아니라 핵 군축 문제입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를 추구하고자 할 경우에 그러나 또 미국이 어느 정도 이것을 받아들일까 하는 것은 아직까지 의심스럽습니다만은 그러나 대화 물꼬를 여는 데 있어서 아마도 이 핵 동결과 관련된 이런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미국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이런 차원에서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는 건 사실이죠. 알겠습니다. 조선시보에 나온 거를 보고 저도 좀 관심이 있어서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조청년의 그 기간직에는 한때 당연히 북한의 의중이 담은 거고요. 쌍중단을 얘기를 했더라고요, 결국은. 그래서 지금 이제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는 과정에서는 자신들이 핵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중단할 수도 있지만 그 동시에 또한 그 한국과 미국 간의 연합훈련도 중단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낸 거고요. 뭐 기존의 입장에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문턱은 북한 입장에서 조금 낮춘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일방적인 적대시 정책을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이제 중국이 얘기하는 쌍중단 그것도 원래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북한은 미국은 지금 이제 문턱이 좀 더 높아졌죠.
그 이제 지금 조성된 이 남북 관계의 어떤 진전 분위기를 유지하는 굉장히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제 남북 특사 얘기가 나옵니다. 네. 대북 특사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특사를 보내는 시점 이게 한미 연합 군사훈련 이전에 가야 된다. 뭐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과연 특사를 보낸다면 누가 좋을지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만은 선생님 개인 견해는 어떠신지? 저는 특사 문제는 일단 그 북한이 이번에 특사를 자기들이 보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답방이 사실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특사는 제가 생각하는데 나름대로 그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 특사 자체 이제까지 우리가 특사니 무슨 무슨 회담이니 이렇게 했을 때 지나치게 정치적인 어떤 의의를 너무 두고 그런 목적을 너무 두고 이래 보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에도 그 여야라든가 이런 데서 어떤 서로가 상호 여기에 대해서 견제하는 차원에서 이래 얘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이게 특사 이 자체도 저는 실무적인 특사를 사실 보낸다는 입장 같으면은 우리는 이건 얼마든지 보내야 되고 또 보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래 볼 수가 있죠. 자 이번 경우도 사실 저쪽에서 일단은 그 기본적인 그 의례적인 물론 내용을 담기는 했으나 거기에 대한 우리가 화답을 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좀 더 앞으로 남북 간 관계 개선을 실질적인 어떤 차원에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도 우리가 좀 그 특사 그것을 저는 뭐 어느 정도 좀 준비가 되면은 가급적 좀 빨리 보내는 것도 좋겠다. 자 그러면 누가 갈 것이냐 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 내용을 좀 더 저쪽에서 진솔하게 좀 뭔가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은 저는 역시 국정원장이라고 봅니다. 국정원장이라고 봤을 때는 그러면 우리도 사실 여기에 대한 대비가 많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렇지 않고 만약에 국정원장 일이 실무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징적으로 얘기했을 때 뭐 여러 다른 사람들이 거론될 수 있겠으나 저는 이번에는 그래도 저쪽에 김여정이라고 하는 소위 김정은의 제일 여동생을 실질적으로 보냈다는 그런 차원을 본다면은 우리도 좀 더 진정성 어린 그리고 또 저의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국정원장이 좀 그 가장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영대 북한연구소장 박원권 한동대 국제정치학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